작은 서점. 코로나19 창궐 전과 후 이 사이에는 큰 단절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독특한 행보로 일본 출판계에 파란을 일으킨 작은 출판사 미시마샤의 대표 미시마 쿠니히로의 재미난 일을 하면 어떻게든 굴러간다 첫 장에 담긴 문장으로 문 열었습니다. 저자는 무엇보다 만드는 사람이 명랑하게 일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재미난 일을 하면 어떻게든 굴러간다. 그 기술이 궁금합니다. 오늘 편집자의 방은 미시마샤처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1인 출판사 두 분의 대표를 모셔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책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출판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대형 출판사를 박차고 나온 1인 출판사 대표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닌 두 그냥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출판사 이름부터 아주 개성이 넘치는데요. 그냥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보희 터틀넥 프레스 대표 그리고 박지혜 멀리 깊이 대표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두 분이 딱 저기 스튜디오 문 열고 딱 들어오시는데 제가 진짜 순간 허걱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게 보여요. 저는 이제 근데 딱 저 두 분이 딱 들어오는데 우와. 정말 그 기선제압 확 되는 거 아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확 열어졌겠는데 이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다. 뒤에 그냥 아우라가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되고 지금도 이 마이크 앞에 앉으셨는데 그냥 눈빛이 눈이 반짝반짝 어디 이 프로그램 작은 서점 잘 되는 프로그램인가 뭔가 이렇게 점검 나오실 것 같은. 자 그리고 이제 1인 출판사를 지금 하시는 대표님들이잖아요. 그 이름에서 그 가치관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먼저 좀 여쭤볼게요. 김보희 터틀넥 프레스 발음이 어렵죠. 터틀넥 프레스 어떤 뜻인가요? 네, 터틀넥 프레스는 책을 좋아해서 네. 책 때문에 거북목이 된 사람들을 위한 출판 브랜드입니다. 네. 진짜 거북목을 생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일 자체도 편집 일을 오래 하시다 보면 거북목이 진짜 되겠네요. 네. 그 이름 지을 때도 사실 처음에는 책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 네. 정체성이 뭘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재미로 하다가 네. 척추 측만? 아니 뭐 협착증? 거북목? 하던 와중에 네. 거북목, 터틀넥 이렇게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이름이었어요. 터틀넥 프레스. 아주 기발합니다. 그리고 또 박지혜 멀리 깊이 대표님. 멀리 깊이 우리말이니까 어떤 뜻인지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보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러니까 그 되게 자연스럽게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표현을 이제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가 사실은 담겨 있는 게 멀리 깊이거든요. 네. 어쨌든 책은
본질은 기록과 재미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장해서 다음 세대로 넘기고 네. 그 다음 세대가 그 기록을 통하여서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정보를 네. 어떻게 재미있게 전달할 것인가. 그렇게 가려면 태도로서의 명칭은 멀리 깊이가 아닐까. 사실 거기에 집중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책을 만들 것인지,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물로서의 그 도서가 어떤 특성을 지닐 것인지가 저는 멀리 깊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문학 전공이신가요? 일단 지금 모든 책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이 출판사 그 이름 설명에서는 마치 굉장히 뭐 철학책들, 뭐 이런 인문책들 이런 책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정치사회 인문서도 나오지만 네. 어린이들을 위한 교양서도 나오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멀리 깊이라는 이름이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지향하는 바와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이제 대형 출판사를 박차고 나와서 1인 출판사를 만드셨다고 소개를 했는데 그 박차고 나왔다는 표현에 두 분이 약간 좀 빵 터지신 것 같아요. 어떤 스토리들이 있으신지 사실 그리고 뭔가 어떤 큰 조직에서 나와서 나만의 사업을 꾸려간다는 그 자체가 서사잖아요. 두 분의 이력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김보희 대표님 어떤 분이신지 본인 입으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자기소개 타임이에요? 자기소개 타임입니다.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일 어려운 자기소개. 네, 저는 현재는 1인 출판사 터틀넥 프레스를 운영하면서 책을 만들고 있고요. 이전에는 편집자로 회사에서 19년 정도 일을 했고 네. 네, 22년 차가 됐더라고요. 네. 편집자로서는. 그래서 그동안 주로 논픽션 분야 책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에세이, 뭐 예술, 경제 경영도 만들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만들어 왔고요. 회사를 박차한 건, 박차고 나온 건 한 3년 전. 얼마 안 되셨군요. 예, 신생 그룹이군요. 맞습니다. 신인입니다. 네. 네. 3년 전에 회사를 저는 이제 졸업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졸업하고 이제 3년 차가 된 터틀넥 프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터틀넥 프레스의 지금 이 사업 일기가 책으로 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제가 지금 아까 받아봤는데 노란색의 그 거북목 그 로고가 네. 있고 어떻게 사업을 지금 이제 이끌고 계시는지에 대한 일기 네. 정말 그야말로 맞습니다. 네. 이렇게 책으로 펴내셨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구입해서 듣는 걸로 하고 네. 터틀넥 프레스의 좀 대표적인 책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에디토리얼 싱킹이라는 책으로 저희 출판사를 많이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좀 출간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도 지금 예술 분야 베스트에 있는 고마운 책입니다. 네. 네. 이 책은 그 제목에서 느껴질 텐데요. 편집적 사고에 대한 책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 많은 정보랑 인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단서를 주는 책인데요. 네. 20년 차 그 에디터님이 네. 쓰신 책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일상에 사는 데 있어서도 이 편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네. 예전에 그 김정은 교수님의 에디톨로지인가 그 책에 저 받아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랑 좀 맥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다만 에디터들의 어떤 직무나 경험뿐만 아니라 네. 자기 삶의 그 편집권도 저희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쪽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내 삶의 어떤 목적성, 방향성을 좀 잃은 사람들에게 좀 추천해 줄 만한 책. 아니 우리 PD가 바로 이 책을 알아보더니 이거 KBS PD들이 다 읽어야 돼요. 뭔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뭔가 이게 직장인들, 뭔가 이제 번아웃된 사람들에게 좀 뭔가 이렇게 생동감에 생기를 부여할 수 있는 책이길 바라면서 네. 저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박지혜 대표님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신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출판사 멀리 깊이의 박지혜라고 합니다. 네. 일단 뭐 북21 위즈덤 같은 그 위즈덤 하우스 같은 좀 출판사들에서 그 13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 멀리 깊이라는 출판사를 2020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김보희 대표님보다는 후배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차릴 때 뛰쳐나와가지고 2020년에 이제 내 출판사를 한번 만들어봐야겠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저의 약간 목적의식 같은 것은 그 기존에 이제 큰 대형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다 보면은 그 많이 팔리는 책을 기획해서 이 몸집과 덩치를 감당해야 되는 팔리는 책을 기획하는데 사실은 그
이 편집자들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팔리는 책이라는 것의 의미가 좋은 정보를 양질의 상태로 편집해서 내보낸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많이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단기간에 빨리 팔린다는 의미가 점점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팔로워가 많은 사람을 찾는 일을 나의 기획의 방점으로 삼게 되는. 네. 근데 그 일이 사실은 굉장히 지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이야기여도 네. 팔릴 수 있다는 내 몸집 하나, 나 하나, 내 월급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한번 책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사람들로 하여금 책이라는 형태로 읽게 해보자. 네. 라는 문제의식에서 사실은 출판을 시작한 게 멀리 깊이라는 출판사이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작은 이야기를 작게 만들어도 생존할 수 있다. 거기에 방점을 찍었는데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내 몸집 하나 감당하기 위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이야기도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네. 중세를 찍는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부스까지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지금 이제 점점 확인하고 있는 단계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는 정말 온갖 책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책이라. 네, 뭐 저희 초창기에 나왔던 초등 노트 필기의 기술이라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노트 필기를 하면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했던 책이 이제 저희 책 13세가 팔렸고요. 그리고 뭐 판교의 젊은 기획자들. 네.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 역시 그래서 이 시기에 시장이 막 대역변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유니콘 기업이라고 도약한 회사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판교에서 스타트업을 했던 그곳들에서 어떤 문제의식이 발생하고 있네? 네. 그 문제의식의 정체는 무엇이지에 집중한 책이 판교의 젊은 기획자들이었는데 이 책도 역시 출간되고 현재까지 이제 8세가 팔려나가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초등 노트필의 기술이나 판교의 젊은 기획자들이나 두 권의 다 특징이 인스타그램조차 없었던 저자분들의 책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언론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 같은 이제 그 기존에 사실은 일반 단행본으로서는 보기가 어려운 학술서 같은 주제들도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으로 그래서 책을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 추천을 받고 역시나 반드시 100%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던 이 책이 지금 이제 5세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자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전달한다.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금 계속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들이 약간 그 원석들을 잘 찾아내서 보석으로 가꾸는 일들을 굉장히 가치 있는 일들 하시는 건데 저 약간 궁금한 게 몇 세 찍었다 그러면 출판 업계에서는 우와 하나요? 지금 뭐 8세, 13세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감이 안 잡혀가지고요. 일단 중세를 찍는 게 제일 목표예요. 일단 손익분기를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1차 목표는 중세고요. 네. 글쎄요 또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형 출판사의 경우에는 뭐 10,000부, 20,000부도 좀 적다고 생각하는 곳도 있고 하지만 저희처럼 작은 출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10,000부, 20,000부는 너무 고마운 책들이죠. 아주 큰 책들. 그래서 그건 좀 기준이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또 계시고 두 분이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책을 내고 성과도 내고 이제 업계에서 입지를 다지고 계시는데 그런 비결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책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또 이 두 분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사업을 또 꾸려나가시는지 그런 면을 또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두 분이 갖고 오신 책에서 좀 힌트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주제가 있다면서요. 주제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대표님. 일단은 작지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작지만 의미 있는 존재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한번 방점을 찍고 김보희 대표님도 저도 한 권씩의 도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도서 정할 때 동시에 얘기했던 게 1인 출판 대표 둘을 부른 이유는 있을 것이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했는데 동시에 아주 잘 맞는 책을 고르게 됐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존재. 그러니까
뭐 책 소개부터 듣고서 이제 저희도 왜 우리도 작은 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뭔가 이렇게 끼어들어 살 얘기가 많은데 자, 책 소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터틀넥 프레스의 김보희 대표님이 가져온 책 뭔가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재미난 일을 하면 어떻게든 굴러간다라는 네. 미시마 쿠니히로 대표님이 쓰신 책이에요. 네. 제목이 약간 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목 자체가 그냥 신나요, 저는. 그쵸? 재밌게 그냥 하면 어떻게든 굴러간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바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 책을 쓴 미시마 쿠니히로 대표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미시마샤라는 일본의 아주 재밌는 출판사의 대표님이시고요. 지금 총 우리나라에는 책이 2권이 소개됐는데 네. 이 지금 소개해드릴 책이 2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출판사의 서포터즈 시스템이 있는데 네. 그 서포터즈 분들한테 보낸 편지를 묶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한 권이 더 있는데 그 네. 책은 이제 창업부터 창업 후에 한 5년 후 때까지 블로그에 쓰신 얘기를 또 모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이라면 이제 독자분들한테 보내는 네. 그런 글을 묶은 책이라는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시마샤라는 출판사가 좀 특이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출판사예요? 일단 미시마샤의 대표님은 재미 추구가 네. 1번 목표예요. 그럼 좀 재미있는 거라고 하면 뭔가 독특한 책 아니면 좀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책들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내시는 책들을 보면 네. 일단 첫 책이 우치다 타츠로 선생님의 책으로 이 출판사가 시작됐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마스다 미리님 책도 나왔어요. 저 솔직히 그 두 분 다 모르는. 그러셨군요. 좀 소개를 해드리죠. 네, 네. 우치다 타츠로 선생님은 이제 사상가이시고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또 신작이 나왔었는데 좀 사회를 바라보는 멀리 깊이랑 연결되는데요. 네. 네, 그런 글들 쓰신 분이고요. 네. 마스다 미리님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 네. 그 그림과 그 에세이로 유명한 여성 작가분이세요. 네. 그래서 되게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소재로 그림 일기 같은 형식의 책도 내셨었어요. 그래서 네. 미시마샤에서 낸 책이 번역된 거로는 오늘의 인생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아주 초대박 베스트가 났던 책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들이란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도 미시마샤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뭔가 한 사람에 좀 집중을 해서 분석하는 책들이 좀 많네요. 네, 그 유명 작가님들도 예. 작업을 하는 그런 출판사인데 재미난 일만 하는 것 같지 않은데라는 네. 이거 약간 이 격차에서 오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미시마샤라는 곳이 어떤 책을 내는지 모르고 네.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독자들이랑 기획회의를 하는 출판사라는 네. 걸로 알게 됐어요. 독자 참여형 출판사다. 네. 근데 참여형의 기획회의를 한다는 건 좀 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기획회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그걸 다 하나로 모아가야 되는데 독자분들이랑 그게 가능한가라고 했는데 아주 오래전이니까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방식인 거예요. 네. 근데 출판이라는 게 사실 좀 그 공급자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독자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할까가 궁금해서 이 출판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네. 아니 이런 유명한 분들의 책도 낸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또 두 번째 재미를 느끼고 네. 세 번째로 책을 직거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직거래만 가능하죠? 직거래는 네. 말 그대로 직접 거래인데요. 네. 보통은 책을 서점이나 총판을 통해서 네. 서점에 보낼 때 총판을 통해서 보내곤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바로 서점으로 그러니까 중간 총판이 없이. 직거래로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총판들이 있고요. 뭐 당연히 일본에도 있는데 제가 일본 사정을 정확히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책을 보니까 총판을 거쳐서 작은 서점에 모든 책이 닿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10부를 주문해도 5부, 3부밖에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이 대표님은 이 생태계를 잘 돌아가게 하려면 작은 서점들에 단 한 권이라도 닿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직거래 방식을 택하셨다 네.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그냥 다 읽지는 못했고 한 절반 정도 읽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출판의 그 과정, 특히 유통 과정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좀 저는 어려웠거든요.
이해가 좀 많이 안 되는데 네, 네. 게다가 또 이게 일본과 또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좀 이해를 못한다면 약간 그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군요. 네, 네, 네. 근데 아무튼 느낌은 어떤 한 소형 출판사의 정말 좌충우돌 분투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분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거 내 얘기잖아. 맞아요. 내가 앞으로 닥칠 나의 미래잖아. 이런 네.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언서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미시마샤의 이 책을 읽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직접 방문을 해서 저도 다녀왔어요. 방문을 하셨다고요? 네.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미시마 쿠네이로 대표님과 또 이 전설의 용업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 두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 그 사옥 자체가 그냥 일반 가정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교토했어요. 맞아요. 도쿄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 교토의 이제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코타츠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렇게 다다미 방 구조 안에 거기에 다 같이 이렇게 좌식으로 앉아가지고 네네. 옹기종기 집안에서 대화 나누듯이 사실은 그 회의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짜 그야말로 내가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어서 네. 뒷일은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된다는 이 낙천성이 그 대표님의 어떤 그 성격적 캐릭터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단히 밝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출판사 대표라고 하면은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까도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뭐 약간 카리스마가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면 그런 식의 느낌보다는 네. 굉장히 다정하고 호기심 많고 네.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이제 풍기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신입사원들 얘기를 했을 때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누가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는 차차 일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한다고 놔둔다고 그냥 그러면 어느 순간 한꺼번에 성장하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한다 그랬는데 그거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되게 통찰력 있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쵸. 사실 출판사에 들어온다는 네. 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와 만들고 싶은 책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품어주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만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그 신입사원 얘기 중에서 누군가가 잠깐 있다 나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뒷담화성으로 걔가 적응을 못해서 뭐 약간 이제 아쉽다는 표현할 텐데 이 저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조직에 굉장히 신선함을 주고 갔다. 너무 즐거웠다. 짧았지만 우리가 다 품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다. 그 잠깐 머물다간 어떤 신입사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네. 뭔가 서로 안 좋았으니까 서로 관둔 건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정말 그냥 놔둬도 굴러갈 수밖에 없는 조직이구나. 재미난 일을 하면 어떻게든 굴러간다. 거기서 좀 힌트를 얻었는데 네. 근데 실제로 잘 굴러가는 출판사인가요? 거기서 그럭저럭 뭐 보치보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보치보치라는 단어가 진짜 재밌었는데 그게 간사이 지방에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또 방언인가요? 그런가 봐요. 보치보치가 그러니까 적당하게 네네. 망하지 않고 예. 적절하게 잘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 보치보치 그래서 그 밑에 각주에 이렇게 뭐 그럭저럭이라고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나중에 써먹어야지 했거든요. 어디 가서 일본 친구가 있으면 이게 또 방언이군요. 네, 간사이 지방에서만 쓰는 거라 이게 해석이 될까요? 라고 얘기하셨었는데 네. 그 보치보치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도 있고 또 유지만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선택한 방향으로 지금 계속 잘 나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아까 교토 갔다 오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2016년인가 저도 쳐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갈 수 있는 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를 서점처럼 오픈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 수 있었고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독자분들이 와서 그 코타츠 방에서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웠을 때의 그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결은 같은데요. 저는 또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작년에 또 한 번 뵀는데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모두 한 배를 타고 간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면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각자 자전거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한 배에 탄 사람들은 한 방향으로만 그쵸.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자전거는 저 방향을 향해 갈 때 누군가는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본인의 경영 방침으로 다르게 바뀐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하시면서 네. 잘 굴러가고 있더라고요. 잘 굴러가고 있어요. 네. 이 출판사의 이야기가 이 터틀넥 프레스나 멀리 깊이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줬나요? 어때요? 저는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이전에 제가 마지막 회사 다녔을 때도 브랜드를 런칭을 했었는데 그때도 책을 읽고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이랑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책이랑 원고를 중심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네. 이 책을 읽는 사람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독자분들을 만나면 책 너머에 저분들이 있지라는 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책을 만들다가도 그런 분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편집자로서는 독자분들을 만날 자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러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거기서 또 동력을 얻고 네. 아이디어도 얻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본격 제 브랜드를 시작하니 근데 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북목 편지라는 네.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비슷하네요. 서포트즈한테 보내는 편지처럼. 네네. 그런 편지를 운영하고 있고 그 편지를 통해서 지금 편지를 거의 주고받는다 생각할 만큼 네. 답장을 많이 주세요. 그 답장들에는 뭐 출판사 이런 거 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도 접목해보는 거죠. 제 스타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진짜 받으셨네요. 네, 많이 받았어요. 어떠세요? 멀리 깊이는 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일단 저는 사실 시작을 할 때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을 제가 만들고 싶은 주제를 제가 만들고 싶은 방향대로 만든다라는 이제 사실 제 자기 욕구가 너무 사실은 충천해서 만든 회사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만들고 난 이후에 독자들과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에 대한 막 이런 고민 자체를 심각하게 하지 않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요. 다만 이 미시마샤를 방문을 하고 대표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되게 인상은 무엇이었냐면 되게 작은 주제, 작은 소재, 작은 존재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되게 크구나. 이거를 느꼈거든요. 네. 사실 아까도 이제 총판에 대한 이야기, 작은 서점들을 일일이 모두 직거래를 하는 것이 되게 잠깐 지나가기는 했지만 사실 한 명 한 명과 작은 존재들과의 관계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많은 것을 관리하고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감내하고서라도 딱 그 멀리에 있는 그 한 서점을 위해서 내가 이 수고를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고가 책을 만드는데도 저는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미시마샤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으로 많이 팔리는 주제로부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주제를 세심하게 꼼꼼하게 소중하게 대했을 때 독자들은 그거를 알아보고 심지어 내 돈을 주고 사기까지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너무 작은 주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몇십만 부가 나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출판 편집자의 진심을 알게 되면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한 권이라도 더 사게 되고 맞아요. 선물도 더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좀 불안정하고 힘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잠깐 접하면서 즐겁지 않을 텐데, 재밌지 않을 텐데, 왜냐면 너무 바쁘더라고. 남들 쉴 때 계속 일하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혹시 좀 여기서 와닿는 문장이 있었어요? 저희 또 이렇게 문장으로 만나면 또 책이 새롭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저를 작년에 붙들어줬던 문장이에요. 뭘까요? 네. 제가 아까 자전거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자전거 페달을 밟는 거에 비유한 문장인데요. 읽어볼게요. 자기가 페달을 밟는 만큼 앞으로 가는 것, 그거면 충분하죠. 아니,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페달을 밟는다는 게 정말 일이 힘들 때 저 멀리까지 갈 자신은 없는데 내가 딱 페달을 요만큼 밟으면 나가는 건 알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저한테 힘을 주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하니까 네. 엄청 무서운 문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멈출 수 없잖아요. 여기. 멈출 수 없는 데다가 멈추면 쓰러지잖아요. 네,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영업의 모든 걸 이 페달 하나로 설명할 수 있구나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굉장히 힘이 있지만 진짜 아찔할 정도로 네. 무서운 한 문장. 네, 우리 박재 대표님도 좀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의 제목 그 자체가 정말 맞아요. 저는 와닿는 문장이거든요. 재미있는 일을 하면 어떻게든 굴러간다. 근데 사실은 어쨌든 대형 출판사 안에서 책을 만들 때는 제가 실패할 것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책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패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좀 희박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좀 덜 팔릴 뿐이지 이 책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감내해야 될 것은 없으니까. 근데 작은 출판사에서는 내가 만든 이 책의 방향과 기획이 잘 맞지 않아서 편집이 틀려서 그래서 독자들이 이 책을 덜 선택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 자체로 저 자신에 대한 굉장한 낙담과 패배감을 맛보게끔 되거든요. 그럴 때 사실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재미있는 일. 맞아요. 네. 재미에 대한 그렇죠. 사실 그 욕구와 평가인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일을 하면 어떻게든 굴러간다라는 이 말 자체, 보치보치라는 태도 자체가 사실은 뭐 닭이냐 달걀이냐 이게 무엇의 우선순위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1인 출판사가 가장 큰 생존 전략은 이 사람이 재미있어서 즐겁게 하는 모습을 독자가 발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미시마샤의 이 대표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가 되게 대책 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네. 그 대책 없음이 사실 1인 출판사의 가장 큰 역동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제목 자체에 대해서 저는 가끔씩 진짜 생각해요. 그래, 내가 지금 재미있는 상태를 유지하자. 사실 재미있는 상태라는 게 달리 얘기하면 언제든 기획할 수 있는 상태라는 말이기도 해요. 네. 재미있는 게 있어야 사실 새로운 기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내가 얼만큼 몰입해 있느냐가 사실은 편집의 완성도와 독자 페르소나와 만나는 지점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되게 탁월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작은 서점도 지금 오셔서 좀 놀라셨겠지만 달랑 PD 한 명과 작가 한 명과 MC는 이제 두 명입니다. 저는 이제 월화수를 하고 있고 장강현 작가가 목금을 담당해주고 있는데 진짜 열악한 그러니까 보통 이거보다는 좀 규모가 커야 돼요. KBS 일라디오에서 1시간짜리 월, 금 매일 하는 방송인데 진짜 정말 작은 서점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하지만 우리가 이 페달을 놓지 않는 이유는 재밌으니까. 맞아요. 어떻게든 이게 굴러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잘 굴러가고 가다가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면에서 네. 저희도 이 책이 우리에게 좀 주어지는 어떤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대표님? 제가 회사를 떠났을 때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준비할 때 저도 몰랐는데 관성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19년이나 회사를 다녔으니까 회사에서 다녔을 때 했던 대로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결국 관성대로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혼자 일하다 보니 약간 이제 대기업 나와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SNS를 보면 다른 출판사들 것들이 너무 반짝반짝거려 보여요. 네. 그럴 때 되게 쪼그라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조바심도 나고 결국 그러면 내 페이스를 잃게 되는데 이 책들을 읽을 때는 용기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이 방향이 지금 현재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꼭 옳고 그름으로 판단되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용기를 줘서 네. 저는 어쩌면 내가 지금 무언가 좀 자영업자분들 많이 들으신다고 네. 했는데 네. 매일매일 의심하시고 매일매일 매출에 일희일비하실 텐데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 네. 조금 더 나를 믿고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책이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힘냅시다 하자.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우리 김보희 대표님이 골라온 곡은요? 네. 제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를 무척 좋아해요. 네. 이게 회사 졸업을 이제 결심할 때부터 창업할 때까지 힘들 때마다
울며 맥주를 먹으며 보던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 내용도 많이 아실 텐데 한 회사에 굉장히 오래 다녔던 월터가 모험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하다가 네. 평생 안 하다가 단 한 번의 모험으로 그치. 인생이 바뀌는 영화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월터가 헬리콥터, 그러니까 날아오르는 헬리콥터에 뛰어들 때 바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지금 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혼자 소름 끼쳐하고 있는데 용기가 샘솟는 장면이에요. 네, 그 평생 자기 일상에서 떠나본 적 없는 월터가 그 헬리콥터 위에서 큰 바다를 보면서 네. 어리둥절하면서도 활짝 웃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그 장면에 흐르는 노래고요. 데이빗 보이의 네. 스페이스 오디티입니다.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한번 화이팅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죠. Ground control to Major Tom. 7월 첫날 의욕과 동기와 용기를 갖게 해주는 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인 출판사 대표님들 모시고 편집자의 방 스페셜로 꾸며보고 있는데요. 터틀넥 프레스의 김보희 대표 그리고 멀리 깊이의 박지혜 대표 두 분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독자와 함께 멀리 깊이 가는 책, 멀리 깊이 출판사 박지혜 대표님의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너무 출판사를 너무 막 띄워드리나 어떤 책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네, 제가 골라온 책은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이라는 그 도서이고요. 네. 이 책의 부제가 우주의 흔적을 남겨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은 2021년 12월에 출간이 되어서 독자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책이고요. 그 작지만 의미 있는 브랜드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 브랜드를 만들어낸 동력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이 책이 이제 확장판과 실전판으로도 개정 출간이 되었고요. 책의 저자 이근상 선생님, 그 대표님은 KS 아이디어라는 그 업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30년 이상 마케팅 광고 기획 분야에서 활약한 전문가세요. 네. 근데 이미 20년이 지났지만 사실 우리가 듣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 좋은 광고 카피로 회자되고 있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이 현대카피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현대카드 광고가 바로 이 이근상 저자의 기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이 책의 핵심 주제인 작은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이 얘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멀리 깊이라는 출판사의 사실은 정체성이자 생존의 핵심 키워드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덩치를 유지하면서도 건강하게 생존하는 것은 물론 우주의 흔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출판사는 어떤 책을 만들어야 할까. 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38개의 주제마다 이제 하나씩 하나에서 3개씩 전 세계에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우주의 흔적이 되고 있는 브랜드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작지만 확실한 의미를 남기는 브랜드들이 어떻게 생존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 생존 아이디어를 안내하는 도서입니다. 이 광고, 특히 마케팅 광고 기획하고 이랬던 분들이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저는 그 박웅현 작가의 책은 도끼다랑 8단어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 사실 그 소비자들의 어떤 패턴을 분석한다는 게 사실 인간 본성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통찰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이근상 대표님의 제가 이제 개인 인터뷰를 좀 많이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마 이게 출판에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이 광고라는 것 자체의 그 영향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광고 카피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좀 그런 식의 의미를 갖기는 어려운데 그 과거에 그리고 이 책에 이제 그 이근상 대표님께서 활약하셨던 뭐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광고 카피 하나가 시장 점유율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효능감이 넘쳤던 시대에 내가 하는 이 일이 사회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기쁨과 영향력을 준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때와 또 요즘처럼 우리의 영향력이 한없이 줄어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영향력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실은 이 일의 의미를 대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사실 광고나 출판도 비슷한 그 좀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상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는 다 언급을 못 하겠지만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작은 브랜드라. 우리 작은 서점인데 작다라는 게 이게 전략이 될 수 있구나. 우리 진짜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 작다라는 의미. 사실 두 분도 이제 작은 출판. 그렇죠. 아주 작죠. 아주 작은. 근데 거기서 느끼는 어떤 그 해방감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작다라는 게 저 최근에 생각한 게 1인 출판 작은 브랜드의 특급 전략이 있다. 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 있으면 여러 가지 결정 과정들이 필요하고 합의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한데 일단 빠르게 결정하고 내가 해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한 강점이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작다라는 것을 전략으로 해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들이 여기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대표적으로 사실 이 책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그 브랜드가 일부러 작게 하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작게 존재하는 타라북스라는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라북스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남인도에 있는 되게 작은 출판사인데 주문하고 책을 받아보는데 평균적으로 9개월이 걸리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모든 그 종이를 폐직물과 헌옷으로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만들고 또 실크 스크린으로 하나하나 진짜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인쇄를 하고 대량 인쇄가 아니라 그리고 이걸 일일이 책의 제본을 손으로 꿰매는 것으로 사실 하는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린이 도서들을 만드는데 그 책의 만듦새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남인도에 있는 이 작은 회사가 만드는 9개월, 한 번 주문하면 받아보는데 9개월이나 걸리는 이 책의 동화책을 사기 위해서 전 세계에 많은 사실은 그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 출판사를 기억하고 열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출판사의 모토는 그거예요. 우리는 작게 존재한다. 작게 존재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작게 존재하기 위해서 작게 존재하는. 사실 나비가 호랑이처럼 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호랑이보다 나비가 열등하다고 할 수가 없고 그 존재 그 자체의 크기가 그냥 그 존재인 것처럼 타라북스의 모토 역시도 그냥 우리는 작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작다 그러면 뭔가 규모가 작고 의미가 소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작가가 계속 해오는 말 중에 인상 깊었던 게 해오던 일에 대해서 해오던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라. 계속 해오던 맞아요. 일만 하게 되면 결코 그 일에서 앞서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두 분이 이제 1인 출판업계를 이제 이끌고 계시는 것도 어찌 보면 더 다른 방향으로 앞서가기 위해서 그 큰 배에서 내리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다가 아니라 좀 다르다로 표현하면 어떨까. 네. 저는 그 질문 주신 거에 좀 생각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래요? 네. 네. 작다라는 게 어쩜 창작자 공급자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면도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사실 저는 터틀넥 프레스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성장이란 단어가 좀 그래요. 마음에 걸렸어요. 성장, 그렇네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죠. 네. 저희 편집자니까. 네. 그랬더니 그게 어떤 크기가 커진다, 부피가 커진다라는 의미가 성장이라는 단어 속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꼭 모든 회사가 성장을 해서 그럼요. 부피를 키워야만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현재에서는 아니라는 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대체하고 싶어서 용어는 너무 중요하니까 언어는. 네. 그래서 찾은 말이 진화라는 말이었거든요. 좋다. 네, 성장 대신 진화. 그 단어 하나를 바꾸는 걸로도 제가 앞으로 이 브랜드에서 할 일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 작다라는 것도 우리만의 어떤 정의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그
이제 그 이 책의 초반에 나왔던 문장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 방금 또 책을 찾아봤는데 문장 소개해 주세요. 이 이근상 작가님이 초반에 이런 그 작은 브랜드들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성장기까지는 하룻밤 사이에 키가 얼마나 컸는가가 관심사일 수 있다. 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까지 키재기를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 지금 우리의 경제가 그러하다. 이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깊어져야 한다. 작은 브랜드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오, 저 지금 얘기하면서 막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사실은 정말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5년 차가 되었지만 초반 1, 2, 3년 차에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성장하고 있는 주변의 다른 많은 브랜드 때문에 정말 저 스스로를 많이 비교하고 자책하고 되게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 때문에 사실은 괴로웠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기에 멀리 깊이에서 나왔던 책들이 다 너무 멋있는 책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판교의 젊은 기획자들이나 그 분야에서 단 한 번의 키워드로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주제들을 세상에 내놓았더니 독자들이 그 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 이미 진화하고 충분히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상태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자주 자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 작가께서 했던 얘기 중에 또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얘기가 자꾸 이렇게 멀티태스킹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우리는 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막 나는 뭐 워킹맘인데 뭐 방송 뭐 이런 거에 되게 매몰돼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있고 정말 의미 없는 거고 나에 대한 나의 브랜드 한 문장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와 거기서부터 나는 여태까지 최원정 뭐지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작은 서점을 이제 저희가 막 개업하면서 또 비슷한 어떤 그 개업의 그 경험담이 있으실 두 분을 모시면서 또 두 권의 책으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시간 또 혹시나 지금 고민에 좀 빠져서 나의 사업에 또 문제가 좀 있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지만 벌써 시간이 뭐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반의 반도 못 하셨어요. 그죠? 어떡하면 좋아요. 대신 그 우리 박재 대표님의 그 골라오신 곡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네, 마이크 내리고 저희끼리 좀 더 얘기해보죠. 네. 저는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시작인데 너무 아쉽지만 일단 이렇게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레드본이라는 그 밴드의 Come and Get Your Love라는 곡을 좀 틀어주십사 요청을 드렸어요. 네. 이 레드본이라는 밴드가 그 미국에서 원주민, 그러니까 인디언 원주민으로 구성된 밴드예요. 그리고 당시에 사실 락이나 아니면은 그 60년대, 70년대 팝이 전성시대일 때에 원주민으로 구성된 이 밴드가 업계 내에서 전체 지형 안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영역이 작았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이나 핍박이 있었을 것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ome and Get Your Love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면 야 친구야 너 뭘 그렇게 신경 써? 너 지금 되게 멋있어. 그리고 지금 너 되게 훌륭해. 야 자꾸 그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리 와 임마. 여기서 이거 가져가. 내가 네. 널 위해서 내 사랑을 너한테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의 곡이에요. 네. 그래서 Come and Get Your Love. 그러니까 약간 이게 우리 작은 브랜드 출판사들이 할 수 있는 독자들에게 할 수 있는 메시지이자 멀리 깊이가 지향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형 출판사에서 나와서 대형 출판사 방점을 빵빵 찍어보겠습니다. 1인 출판사 대표소 탄탄히 자리를 잡고 계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터틀넥 프레스의 김보희 대표 그리고 멀리 깊이의 박지혜 대표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